베르세르크를 단행본으로 처음 접했을 때 초반부라 할 수 있는 욕망의 수호천사편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달팽이 사도 백작의 에피소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극초반에 나온 배명태의 사도 수령편에 비해 뭔가 본격적인 에피소드란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르세르크 단행본 순서상 상권 중반까지는 검은 검사로서 사도들을 사냥하러 다닐 때의 가치 이야기입니다. 상권 후반이 돼서야 가치의 어릴 적 시기로 돌아가는 프리퀄 형태로 진행되죠. 이런 구조적 장치 외에도 다른 만화에선 접하기 힘든 기괴한 설정과 잔인함 때문에 몰입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지금의 베르세르크 작화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특유의 괴랄한 사도 디자인은 이 에피소드에 더욱 빠져들게 해주었습니다. 백작의 입에서 튀어나온 민달팽이의 비주얼은 아직도 처음 봤을 때처럼 역하고 징그럽기 짝이 없네요. 민달팽이의 기생충이 뇌에 침범해 자신의 분신처럼 부린다는 설정인 듯합니다. 백작의 비주얼은 국내의 인방신에서도 재밌는 그림으로 회자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침착맨의 채널에서 주호민 작가, 김풍 작가와의 콜라보로 완성되었죠. 평화로운 백작 가족의 모습이 침펄풍 트리오의 개구진 모습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사실 백작의 에피소드는 알고 보면 슬프면서도 씁쓸한 여운이 남습니다. 백작은 왕의 명령으로 사교도 토벌을 위해 영지를 자주 비우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힘든 원정을 마치고 다시 영지로 돌아온 백작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처와 외동딸에게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자 했던 백작은 하늘이 무너짐을 느꼈어요. 아름답고 고결했던 자신의 아내가 사교도들과 집단 난교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에 분노한 백작이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땐 사교도들의 시체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을 죽이지 못할 거라는 확신으로 뻔뻔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끝내 백작은 아내를 죽이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려 하는데 테이블 위에 있던 베에리트가 발동되고 맙니다. 이후 4명의 고드핸드가 강림하고 백작은 아내를 제물로 바치며 사도로서 전생하게 돼요. 외동딸 테레지아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어머니가 사교도에 의해 제물로 바쳐졌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달팽이 사도가 된 백작은 사도의 본능대로 인육을 탐하기 시작했고 이는 사교도 토벌이란 명목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떠도는 괴소문과 낙인의 희미한 기운에 의지한 가치는 결국 백작이 다스리는 영지까지 다다랐고 처형장에서 선전포고를 날려요. 이후엔 백작에게 깊은 원한을 가진 바르가스를 만나지만 곧 떠나보내야 했죠. 그리고 감염된 존더그와의 결투를 치르며 백작의 성에 잠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은 백작은 자신의 외동딸 테레지아에겐 사도가 되기 전이나 후나 너무도 자상한 아버지였단 사실입니다. 테레지아는 어딘가 변화된 아버지가 무서워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조차 피했지만 백작은 신락 같은 이성의 끈을 부여잡으며 버텼어요. 끔찍하게 변해버린 사도의 모습을 딸에게만큼은 보여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츠와의 결투를 치를 때의 충격으로 문이 부서졌고 밖으로 탈출한 테레지아는 괴물로 변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가츠는 테레지아가 백작의 약점임을 간파하고 그녀를 믿기로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게 되죠. 다시 봐도 가츠의 건치는 상상 이상이네요. 결국 또 다시 죽음에 이르게 된 백작. 하지만 그때 가츠가 바르가스에게서 얻은 백작의 베에리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백작의 삶에 대한 집착이 또 다시 베에리트를 공명시켰고 5명의 고드핸드가 강림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는 황금시대 사가가 공개되기 전이라 독수리 오영재 같은 투구를 쓴 그리피스란 남자를 향한 가츠의 분노가 의아하긴 했죠. 페무토일 때 극도로 대사가 적어지는 모습과는 달리 이때의 페무토는 설명충에 빙의해 백작에게 친절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작은 자신의 소중한 단 하나의 존재 테레지아의 얼굴을 본 순간 삶을 체념하고 마는데요. 인간일 당시의 감성과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도임에도 초인적인 절제력을 발휘해 자신의 딸을 지켰어요. 백작은 자신의 영혼이 영겁의 세월 동안 지옥의 사념 속에서 떠돌게 될 것을 알았지만 2번의 전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백작이 딸을 제물로 바치고 2번째 전생을 했다면 베르세르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우리는 가니슈카 대제가 형태와 방법은 다르지만 2차 전생을 통해 시바 신 자체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견줄 수는 없겠지만 2차 전생한 백작의 힘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신생매의 단 간부들과 비슷하거나 바로 B급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백작이란 캐릭터는 혐오와 측은 2가지 감정이 듭니다. 백작은 일식 때 매의 단의 든든한 탱커였던 피핀을 죽인 장본인이기도 해서 썩 좋은 감정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도임에도 욕망을 거스르며 자신의 피부치를 지킨 모습에서 왠지 모를 감동을 느낍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딸은 가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저주를 퍼부었죠. 독이 잔뜩 오른 테레지아가 다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이때 백작에서 얻은 베에리트는 아직까지 가츠가 갖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누구의 베에리트일까? 설마 가츠 본인은 아니겠지? 단순히 고드핸드를 소환하기 위해 쓰일 것일까? 여러모로 흥미로운 떡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바라는 바를 행하라. 사도 유일의 규율대로 딸을 살리려는 바램을 실현한 달팽이 사도 백작. 바르가스를 선두로 한 지옥의 망자들에게 끌려 들어가면서도 딸의 이름을 울부짖던 비극적인 가장의 최후는 많은 여운을 남겼습니다.